한 주간에 쏟아진 커피 뉴스 속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 얕은 식견을 가진 패널들이 대담하게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커피 방송 커피위크 제2회 지금 시작합니다. 자기소개 해볼까요? 먼저 저는 위노라고 합니다. 커피에 대한 문화, 역사, 그리고 마케팅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안 잘리고 아직 살아남아있는 로빈입니다. 꿈이 있다면 로스팅된 원두에서 수영을 해보고 싶은 커피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처럼 커피가 일상인 로스터이자 책 한 번 써본 적 없는 글쟁이 로빈입니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 준비했죠? 지금 방금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요 오늘. 아, 더운데 지금 에어컨 틀고 싶은데 스튜디오가 너무 덥죠 지금. 네, 찜통입니다. 에어컨을 켜려고 하면은 소리가 나겠죠? 그렇죠. 네. 아, 에어컨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네. 로스팅 할 때 그 에어컨 바람 자체가 네. 온도 자체가 로스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지만 로스팅 할 때만큼은 에어컨을 켜지 않고 로스팅을 했던 작년 여름이 생각이 납니다. 우동이라는 일본 영화를 보니까 한 마을에 우동집이 수백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동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기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비가 올 때 날씨가 맑을 때 면발의 어떤 탄력 이런 게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대대로 내려오는 노하우. 커피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그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날씨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핸드드립 같은 거 내려보면 확실히 비가 올 때랑 맑을 때랑 뭔가 이렇게 느낌은 달라요. 그렇죠. 사람 감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느껴지는 맛도 틀려지고 과학적 근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아무래도 습도가 영향을 네. 끼칠 거니까. 그렇죠? 네. 자, 한 주간에 뭘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 하셨습니까? 저는 카페는 가보지 못했어요. 이번에 주말에 바쁜 일이 있어서 카페는 못 가지만 뭐 집에서 커피는 항상 마시기 때문에 핸드드립보다는 이번 주에는 더치커피를 마셨거든요. 더치커피요? 네, 더치커피가 그 시원하고 간편하고 가거름이 없어도 아이스 커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또 아이스 큐브랑 같이 해서 시원한 물 그리고 더치커피 한 캡슐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서 그렇게 주말에 마셨고 평일에는 평이하게 보냈는데 이 팟캐스트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만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격려 많이 해주셔서 반응이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뭐 잡벅이긴 하지만 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어요. 그 행위 자체가. 위너님은 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똑같이 일을 했고요. 주말에도 와서 제가 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바빴어요. 이번 주는 회사에 나와서 일하고 제안서 만들고 뭐 그런 일을 했고요. 다행히도 회사에 드립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작은 홈카페가 마련돼 있어서 거기서 리브레 커피? 네. 직원이 리브레 커피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그나마 조금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죠. 물론 내리는 실력이 미쳐나야 원했던 맛은 나오지 않았지만 리브레 커피가 입에 안 맞으신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에 맞춘 커피를 다음엔 꼭 드셨으면. 리브레 커피는 저는 저 홍대 쪽 연남동이라고 하나요? 가보셨어요? 네, 그쪽 거기에 가봤었는데 그때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구석에 있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영등포 쪽 보니까 거기 백화점에도 입점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아직 거긴 가보진 못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매력적인 건 일단 원두를 구매하면은 커피를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홍대 연남동 쪽에 갔을 때는 거기 있었거든요. 한약방처럼 되어 있어서. 맞아. 네. 그래서 사이트 보니까 진짜 한약방처럼 해놨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거기 먼저 와 있는 분들하고 합석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궁금하다. 네. 어떻게 그러니까 합석을 해요? 되게 작은 평수예요.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이 평수보다 한 반? 그래서 그런 평수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이제 바리스타들이 있고 그 머신으로 이제 내려주시는 분들 그 공간을 제외하고 정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앉아 있는 이 테이블만한 요 공간, 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그냥 빈 자연스럽게 옆에 공간이 가서 있으면 앉을 수밖에 없는. 약간 일본 뭐 그런 심야 제가 식당 일본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심야 식당 느낌도 있어요. 골목길 자체가 굉장히 작은 골목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문 앞에서 계단턱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마시는 두 분도 있었었거든요. 그 덩달아서 또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커피숍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같이 성황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리브레 커피가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갈 기회가 없더라고요. 유명해서 그리고 방송을 한번 미디어의 힘을 한번 얻은 적이 있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워낙에 그 유명하시지만 수요미시키라는 그 방송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아마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거예요. 뭐랄까 인디 커피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의 어떤 대명사?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일단 그냥 이건 다른 면에서 본 건데 되게 재미있어요. 그 패키지 자체가. 아 그래요? 예, 그 복면가왕에 나와 있는 그런 가면을 쓴 원두 포장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저는 그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옛날에 나초 리브레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레슬링 하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게 모티브가 혹시 된 거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약간 그 비슷하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는 그 복면다로 라는 그 영화의 그 마스크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잡혀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 내용에 그 노인이 있을 때도 있고 여인이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재미있는 패키지라서 눈여겨 보고 있었던. 패키지가 되게 재밌는 게 그 카페들이 종종 나와요. 네. 패키지들이 독특한. 그게 이제 본인의 카페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 커피 색깔을 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이외에 이제 요즘 또 접근하시는 분들 좀 약간 간과하시는 부분이 그 그냥 B급 정도면은 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패키지는 좀 지양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맞아요.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고 저는 좀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가 크레이저 커피. 크레이저 커피 그룹.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거기 패키지가 예쁘잖아요. 그 저는 인터넷으로 독특하고. 제가 접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크레이저 커피 그룹 자체가 커피 디자인 쪽으로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걸 제가 기사를 본 거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그 커피에 사용되는 패키지에 관련된 뭐 컵홀더라든지 컵, 뭐 포장지라든지 그런 쪽에 디자인으로 접근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좀 정확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디자인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커피 업계. 그러니까 크레이저 커피가 약간 디자인 쪽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커피 맛도 좋지만 디자인 면에 있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제가 뭐 작년 카페쇼 계속 행사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성수동에 있는 크레이저 커피 매장을 한번 갔는데 그때의 블렌드에 대한 그 컵홀더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마시는 커피 맛을 눈으로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하려고 애썼던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목할 만한 커피 회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뭐 맛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접근법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한 얘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색깔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커피 맛이 있다면은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렌지색 커피에 눈이 갈 것 같아요.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그 패키지에 눈이 갈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산미를 표현한 거 아닐까요? 감귤의 느낌?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약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색으로? 네. 색으로 표현을 그런 한다면. 것도 좋은 방법. 그리고 뭐 노란색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좀 묵직하고 뭐 초콜릿 뉘앙스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컬러 로스터스. 네.
저는 아직 예, 설이 맞은 로스팅을 어떻게 할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지개색의 어떤 그런 커피라면은 굉장히 화려한 커피가 되겠죠. 무지개색 커피. 음.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또 저런 게 있어요. 그 어떤 제품이 하나 있을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섞여 있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아, 예. 딱 필요한 기능에 딱 집중한 그런 제품들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뭐 7가지보다는 한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의 원두를 뽑고 싶어요, 저는. 네. 그래서 무지개색보다는 무지 정도까지의 원두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무지합니다. 결말이 좀 이상한데? 저희가 포맷을 정했죠. 포맷을 정하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반응을 좀 보고 우리가 1편을 올린 다음에 반응을 보고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포맷을 우리가 주제를 하나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1편을 찍고 나서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저는 의도치 않았는데 방송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알뜰 신잡인가? 네네. 제가 그 제목명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주변에서 그 제목명으로 추천을 받았어요. 네. 많이. 네.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방송 녹화 끝나면 한번 들어가서 보려고요. 어떤 형태인지 비슷하다고 제가 말을 많이 들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 네. 커피로 시작을 해서 결론은 뭐 이순신 장군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끝나죠? 연결되는 게 똑같죠. 이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런 노래도 있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네. 빨간 거 사과. 그게 마지막 결말이 뭐죠?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는 비행기. 뭐 이런 거죠. 비행기까지도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슷하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커피 이야기라는 거.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기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야기의 시작점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시작점을 어디서 잡기로 했냐면요. 한 주간의 커피 소식, 어차피 우리가 지금 커피 위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주간의 커피 소식 중에서 저희들이 뭐 재밌을 만한 소식들을 잡아서 기사로부터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런 기사들을 몇 개 준비를 했죠. 향후에 또 포맷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형태로 좀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 먼저 로빈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그 무거운 주제보다 네. 가볍게 그냥 제가 관심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좀 정보 검색을 해봤는데 네. 뭐 유튜브에서 얻은 정보는 아니고요. 네. 매일경제 그 6월 19일자 기사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제목이 커피 비싸지만 입맛은 점점 고급화. 예. 요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되게 내용이 궁금해서 들어갔더니 현재 지금 커피숍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10만 개에 육박한데요. 커피숍이요? 네. 커피만 하는 샵이? 아니면 네, 커피 전문점. 네. 오. 커피 전문점이 그 정의는 제가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10만 개라고 일단 여기서 네. 조사를 해놓은 내용이 있고 장소별 커피 음용 기준을 보니까 집 그리고 커피 전문점 그리고 회사 등에서 마시는 믹스 커피 이렇게 비율이 그 3대 3대 3 정도 비율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나머지는 1대1이네요. 네, 30%가 집이고요. 27.9%가 커피 전문점. 그리고 27.1%가 회사 등에서 마시는 믹스 커피로 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타 영역에 해당되는 게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그리고 집에서 마시는 커피 종류를 또 보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믹스 커피. 예. 66%를 차지하고 있고 커피 머신을 활용한 커피가 47.2%. 그리고 타먹는 인스턴트 커피가 36.3%. 마지막으로 캔, 컵, 유리병 형태로 판매하는 뭐 RTD가 여기 해당될 것 같은데 네네. 31%에 해당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전문점 이용할 때 주요 고려하는 요인으로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로웠는데
전 솔직히 처음에 이 기사를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가격 아닐까?라고 접근을 했어요. 아, 커피를 선택하는 그 요인 네. 중에. 근데 가격이 세 번째더라고요. 그래요? 네, 첫 번째가 맛이었어요. 아, 내가 맞춰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맛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뭔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가 맛,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가격. 이게 커피를 뜻하는 거예요? 모든 카페를 다 토탈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 매장으로? 네. 직원의 외모? 그래서 어차피 커피 전문점 이용 시 주요 고려 요인.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이것 때문에 마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터넷.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위가 커피 맛. 세 번째가 커피 가격. 커피 가격. 네 번째도 알려드릴까요? 네, 네. 매장 분위기.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저도 이 두 번째는 네. 약간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네. 이것도 있었지라는 그 항목이었거든요. 커피 맛이 1위인 것도 좀 무해였고요. 의외이긴 하긴 하죠. 의외고. 네. 근데 이게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일정 표본으로 그냥 발췌해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다. 뭘까요? 거리. 맞아요. 와. 네. 그래서 커피 맛, 커피 거리가 그리고 중요하구나. 가까운 곳, 네. 그리고 커피 가격, 그다음 매장 분위기. 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은 뭐 커피 맛으로 선택을 하긴 하지만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잘 몰랐을 때 커피 가격으로 먼저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곳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역 고객들을 그러니까 고객이란 표현보다 지역에 있는 그 커피 그 기호자들을 좀 우리 커피숍으로 오게 만들면은 네. 좀 더 그 커피숍 자체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왕이면 이 역으로 좀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커피숍을 선택을 할 때, 카페를 선택할 때 일단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고 그렇죠. 그 중에서 거리가 가까운 곳, 그렇죠. 아니죠. 분위기 좋은 데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격이 싼 매장, 그렇죠. 그 중에서 다시 또 거리가 가까운 곳, 그렇죠. 거기서 맛있는 카페를 찾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이런 건 뭐 시사하는 바가 좀 큰데요? 네, 커피 맛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지금 많이 소개되고 있고 그 커피도 그냥 예전에 마셨던 그냥 그 RTD 커피류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커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커피들 이게 커피 전문점 이용할 때 주요 고려 요인에 당당히 1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세분화된 것 같아요. 그 커피를 맞는 드시는 것 같아요. 분들의 입맛 자체가.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맛, 거리, 가격, 분위기라는 게 역으로 했을 때랑 또 마시는 커피가 있다면 거리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가격도 중요하지 않고 저도요. 분위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맞는 말 같은데? 재밌네요. 네. 요것 자체는. 그래서 커피 맛이 있다면은 저도 어디든 찾아갑니다. 근데 그 맛있는 커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아직 블로그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아직 그 블로그들을 다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주로 뭘로 검색해요? 찾아다니는 저는 처음에 이미지로 검색을 먼저 해보고요. 이 접근법은 약간 매장 분위기에도 관심 있지 않을까요? 인테리어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뭐 싼떡이 비지떡이다 뭐 그거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다홍치마? 제가 지금 정확한 이왕이면 다홍치마.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매장 분위기가 입증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커피 맛이 어떤지. 근데 제가 선택하는 커피 맛의 기준은 단일 블렌드 이외에 신맛과 단맛의 커피가 준비되어 있느냐가 전 선택 기준이거든요. 진짜요? 네, 2가지 이상의 다양한 그 커피 메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준비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싱글 오리진이 될 수도 있고요. 자체 블렌드가 있으면 또 더 좋고 그렇게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더라도 다양한 맛을 줄 수 있는 커피숍이면 전 좋죠. 요즘 커피 일반적인 그냥 테이크아웃 매장 말고 좀 로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커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 매장들을 가면 대체로 그런 식으로 좀 구별이 돼 있잖아요. 네, 그죠? 구별돼 있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매장을 가면 조금 기분이 좀 신나져요. 뭔가 이렇게 그렇죠. 이 맛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맛에 대한 흥분 그리고
다른 블렌드 여기서 만든 블렌드는 어떤 맛일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생기고요. 괜히 이렇게 두 사람이 가면은 하나씩 주문해서 그렇죠. 이렇게 네. 서로 번갈아가면서 맛도 보고. 항상 저희가 그런 것처럼.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신경 쓴다면은 그 글라인더? 글라인더도 봐요? 원두별로 되어 있는 곳도 꽤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별 안 해서 쓰는 곳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매장들이 원두별로 구별을 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매장들이요? 제가 간 매장들은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작은 매장이 아니라서 그런가? 제가 갔던 전문적으로 데가 하는 매장들 전문점을 많이 가서 그런가 봐요. 거기는 일단 원두 커피 종류별로 다 글라인더가 구별이 되어 있더라고요. 드립용이냐 에스프레소용이냐도 또 구별돼 네, 있고. 그렇죠. 분쇄값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네, 재밌네요. 재밌죠. 또 뭐 기사가 또 있었어요? 그 밑에? 이거를 또 요거는 요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래요? 여기에 조금 덧붙이자면은 한국 사람이 1년에 커피를 몇 잔 마시는지 혹시 아세요? 이것도 최근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 1주 전 기사는 아닌데 5월 말에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조사할 때가 한 380 몇 잔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요? 지금은 한 450잔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보다 조금 덜 마시나 봐. 덜 마시나? 5월 되게 오래된 조사 자료 아니에요? 네, 5월 24일자 기사에 네. 한국 1년 커피 377? 네. 그래요? 네. 377잔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요렇게 마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거의 하루에 한 잔 이상씩 마신다는 네. 건데 이것도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요런 통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자료라는 게. 이 커피 쪽에서 이런 통계 자료가 제대로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얼리 산업협회라든지 뭐 이런 다른 타 산업에서는 이런 협회라든지 관련 미디어 회사들이 이런 통계 자료를 잘 만들어서 그 산업이 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뭔가 영양분을 넣어주거든요. 그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커피 쪽은 시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 산업과는 좀 무관한 사람들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료에 의해서 조금 끌려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는 빨리 우리 협회나 아니면은 이건 미디어들이 커피 뭐라고 할까 통계 네,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정확한 있도록. 통계를 낼 수 있는 콜드브루나 더치커피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조사하려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정확한 자료가 나와서 소개를 해주면 조금 더 그 사업하는 커피와 관련된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보태자면은 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도움이 되게 만드는 그 자료들이 한 곳이 아니라 좀 여러 곳에서 좀 그렇죠. 같이 그래서 조사를 크로스 해서 체크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같이 예. 합쳐서 시너지도 날 수 있고. 같이 비교를 해서 그 평균값이 나오면은 좀 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지금 한국인이 1년에 커피 뭐 377잔 마시는데 주로 마시는 시간대도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뭐 점심 식사 후가 가장 많고 27%로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출근 후 아니면 오전에 혼자 있는 시간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오후 한 3, 4시 정도 이제 식곤증이 좀 올 때쯤 마시고 아침 식사 후 해서 이렇게 포함해서 6.7%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저녁 식사 이후에는 약 5%라고 많이 안 먹네요.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약간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많이 마셔도 저녁에 마셔도 저는 잠을 잘 자는 편이거든요. 이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민호님은 커피 드시면 저녁에 잠은 잘 주무세요? 네, 저도 잠 엄청 잘 자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 4시 이후에 커피를 뭐 6시 이후에 커피를 나는 마시면은 잠을 못 잔다라는 분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연하게 타서 드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렇게 뭐 한국인 커피 소비 형태에 대해서 기사가 있는 거를 제가 눈여겨봤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기사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좀 기사를 보면서 화가 좀 난 기사예요. 어떤 거냐면은 그 제목이 원가 체크 900원 커피의 진실. 아직도 이 커피 원가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이 기사 자체는
900원 원가를 남겨서 뭐 커피 업계에서 많이 남겨서 너네들이 가져간다,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900원 커피의 진실이라고 해서 원가를 이제 제하면은 잔당 마진율이 거의 없다라는 그렇죠. 형태의 이제 얘기인데, 그 기사를 소비하는 검색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목을 보고 거의 7, 80%는 일단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이 기사를 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제목을 썼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 내용으로 작년에 아마 굉장히 커피 미디어 그리고 잡지 등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뭐 이 세대를 구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커피를 하셨던 분들조차도 원로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네들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거에 대한 특집 자료도 마련된 것도 되게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이 원가 체크에 관련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커피 한 잔 값에 2,000원, 900원 요런 값으로 매기기보다는 내가 그 커피를 마셨을 때 얼마를 지불할 수 있다라는 그 소비자의 자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 편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댓글로 넌 잘못됐어라고 남겨주실 분은 남기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저도 그 원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커피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가가 싸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도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커피 한 잔이 주는 가치가 원가 이상이다. 그 이상의 가치를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 우리 살 때 옷 같은 거 살 때 뭐 작게는 뭐 몇천 원짜리 옷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남자 옷이든 여자 옷이든 좋은 흔히 말하는 좋은 옷 럭셔리 뭐 옷들 명품? 네. 명품 같은 경우는 엄청 비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옷에 대한 원가를 따지지는 않잖아요. 그 옷이 그렇죠. 예. 원가라고만 자체만 보면은 천값이니까 사실은 뭐 100분의 1, 뭐 1000분의 1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왜 니네 100분의 1 가격으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똑같다. 커피도 그 커피 가격, 원두 가격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옷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옷의 가치에 대한 비용까지 같이 지불하는 거지 않냐라고 그렇죠. 저는 얘기하면서 커피도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니까 명품 옷은 사치품이고 커피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음료, 국민 음료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그 두 개를 비교하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한편으로는 그것도 좀 맞는 비유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중간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어떤 서민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것 같고 반대로 우리가 원가에 대해서만 왜 얘기하냐라고 하는 어떤 판매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커피 업계에서 대변하는 일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누가 공격하면 그냥 막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우리끼리 모였을 때 막 속상해하거나 술 한잔 마시면서 여기에 대한 또 반응이 더 웃긴 게 네. 커피 업계에서는 또 저렇게 하잖아요. 가격 경쟁을 또 하기 시작하잖아요. 서로 간에 네, 그 완전히 피 터지는 전쟁처럼. 그래서 이 900원에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커피숍이 있는 반면에 네네. 이렇게 제공을 하면은 지금 당장 카페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타격을 입는 커피숍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자영업자들끼리 가격 경쟁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을 좀 흐트러뜨리는 려고 하는 저는 그것조차도 어떤 시장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흐트러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흔들릴 거고 아까 소비자가 세 번째로 가격을 택한다면서요. 그 거리와 맛과 그렇죠. 각각 이런 저가의 커피를 뿌리는 그런 회사들은 맛보다는 거리와 가격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소비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라 그것도 저는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카페 하시는 분들의 어떤 대응책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90원 커피에 90원은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900원 커피의 진실. 이 진실을 통해서 이제 뭘 알고 있을 수 있냐면은 딱 900원에 해당되는 맛이 느껴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소비자들도 지금 커피의 맛으로
커피 선택 기준에 네.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900원에 좋은 커피 맛을 낼 수도 솔직히 있는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분화된 이제 소비자층에서 이제 900원에서 난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값을 지불하고 더 맛있는 커피를 마실 거야라고 하는 그 층이 또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장기적으로는 고객층이 갈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900원 커피 가치가 900원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렇죠. 나는 나에게 커피란 더 중요한 가치를 주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눠지겠죠. 이렇게 해서 시장이 하나가 더 분류가 되는 거지. 이쪽에 있던 시장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가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음.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말씀드리면서 언급해드렸던 게 아직도 이 원가에 대한 부분을 두각시키는 기사가 있어서 속상하게. 속상한 것도 있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닌데 커피는 또 손맛이거든요. 그래서 뭐 바리스타의 손맛 그리고 뭐 핸드드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테크니컬한 부분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기후 그리고 본두의 볶음 상태라든지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서 그 커피 한 잔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900원이라는 가치가 뭐 900원이 그렇게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10원도 가치 있는 돈이긴 하죠. 하지만 그 900원이라고 하기에는 그 커피 한 잔을 내주는 그 바리스타의 손에서 떠날 때의 정성, 그 손맛, 그 전에 포함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가치 없게 평가되는 그 느낌이 되게 싫었던 거예요. 이 기사 자체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귀결점을 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뭔가 좀 가벼운 기사라고 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조금 크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고 이 기사를 보고 이거는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걸 가져온 것 같아요.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 네. 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좋은 얘기인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커피하는 사람, 커피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뭐 10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커피 그린빈 생산에서부터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커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알고 있지만 커피를 접하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커피 그 한 잔 그거에 대한 값어치만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농부의 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백화점에서 네. 커피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취미반 형태로.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여성분들이고 어느 정도 커피를 좀 접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제가 첫 질문이 뭐였냐면 원두가 필요하실 때 어디서 구매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파는 데가 없나? 아니 모르는 건가? 의외로 원두를 우리 흔하게 주위에 카페가 많잖아요. 카페에서는 대부분 다 원두를 판매하고 있고 그렇죠. 아닌 곳도 있지만 판매하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서는 원두를 판매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머뭇머뭇 거리다가 뭐 이마트 뭐 이런 게 스타벅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앞으로 커피 쪽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커피에 대해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의적인 기사가 떴을 때 바로 손쉽게 믿고 커피에 대한 가치가 폄하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교차하면서 생각이 드네요. 좀 더 노력해야 되겠네요. 알려줘야 되나? 그 홈카페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면 좋겠죠. 아까 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그 거리 요소가 두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두를 구매하는 요소도 어느 정도 일맥상충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바로 볶아져 있는 걸 구매하는 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구매하기보다 그 원두 같은 경우에 직접 볶는 것도 재미있긴 하지만 다른 분들이 볶은 것도 맛보는 것도 정말 재밌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구웠을까? 또 저분은 어떤 분은 뭐 가스 로스터기로 볶으시는 분도 있고 뭐 전기 열풍식 숯불로 하시는 분도 네, 그렇죠. 예. 숯불로 하시는 거는 저 본 적이 있어요. 종로 쪽인가 어디 하신 숯불 로스터가 있더라고요. 숯불 로스팅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매력 있더라고요. 네. 다른 맛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브루스타로 볶아도 비슷한 맛이 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불맛이라는 게 그 숯에서 올라오는 그 향이 또 원두에 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또 맛이 나겠죠. 그래서 그 다양한 다른 분들이 볶은 커피 그리고 어떤 형태로 볶는가에 네. 따라서 그 달라지는 그 여론에 원두의 따라서. 향 그리고 커피의 맛, 그게 좀 너무 좋아요. 예. 다들 커피에 반하는 이유가 처음 로스팅했을 때 그런 올라오는 향. 후각에 굉장히 아, 그리고 미각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각으로 또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민호님께서 준비하신 기사는 어떤 내용인지 되게 궁금한데요. 제 기사? 네. 근데 너무 딱딱하게 하는 거 아니야?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제 기사는 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끝내실 건 아니죠? 우리가 이 스튜디오를 예약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찾은 기사는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커피 로스팅하면 항산화 기능 떨어진다. 항산화 기능? 네. 그건 어떤 거죠? 그 우리가 최근에 제가 커피 기사를 봤을 때 커피에 대해서 그 효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무래도 한 10년 전에 비해서 볼 때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커피 하면 뭐 건강과 관련된 기사가 뭐가 있었냐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10년 전에는 제가 커피를 그렇게 그런가요?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커피가 좀 짧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뭐 속이 쓰리다든지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잠을 못 잔다든지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커피에 대한 기사들만 이렇게 좀 책에도 심지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들 커알못들이 많아서 시절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누가 책을 쓰면은 그거를 이쪽 책에 옮기고 저쪽 책에 옮기고 하면서 조금씩 와전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계속 네, 유통되고 네. 있었네요. 네. 그랬는데 최근에 커피에 대한 붐이 일면서 커피에 대한 연구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나왔던 기사들이 뭐 커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커피가 오히려 심장 강화에 도움을 준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커피에 뭐 항산화 물질이 있다. 폴리페놀 성분의 클로로겐산이 나와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암 예방에도 도움이 준다라는 기사까지 제가 봤는데 오늘 기사는 그거와 좀 반대되는 기사였어요. 오히려 항산화 기능이 떨어진다. 로스팅을 하면 할수록 이런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좀 읽어볼게요. 커피 온도를 로스팅할수록 항산화 기능과 항염 기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안에는 항산화와 항염증 기능을 하는 폴리페놀 계열 물질과 스스로 항산화 기능을 하는 카페인 세포가 있는데 이 중 로스팅 과정에서 폴리페놀이 감소하면서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고 카페인의 경우 열에 강하기 때문에 계속 항산화 기능을 해준다라는 기사예요. 요거는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 고광석 교수 팀에서 이런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스팅을 하면 할수록 그 항산화 항염증 기능을 하는 폴리페놀 계열, 그러니까 클로로겐산에 대한 그 물질이 떨어진대요, 기능이. 네,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 그렇다네요. 심오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네. 카페인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면은 좋은 거는 좀 감소하고 나쁜 게 그 열에 의해서도 살아남는다는 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약간?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항산화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에는 항산화 기능을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물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폴리페놀 계열의 클로로겐산이 있고 또 하나는 카페인 두 가지가 있는데 로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카페인 성분은 그대로 있지만 폴리페놀 계열 그러니까 클로로겐산은 줄어든다는 거죠. 약간 표정이 멍한데? 그럼 항산화 기능이 만약에 안 떨어졌을 때는 뭐가 좋은 거죠? 제가 그 항산화 기능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정확한 식견이 없어서. 그 항산화 기능이 뭐냐면 산화되는 거를 반대 막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우리 몸에 왜 암세포가 생길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활성산소?
네.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몸에는 굉장히 안 좋은데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세포가 생겨나는 걸 막아주는 물질. 아 그럼 이게 제가 받아들인 게 맞나요? 커피 로스팅을 그러면은 음. 로스팅을 하면 할수록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네. 많이 볶지 말고 적게 볶을수록 항산화 기능은 향상되는 거네요. 결론은 아.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그 산도가 높은 커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항산화 기능이 좀 더 높은 기능을 거겠죠. 강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덧붙인 게 뭐였냐면 생두가 항산화 기능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죠? 볶았을 경우는 한 60에서 70 정도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는 항연 기능이 그렇게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산화 기능이 로스팅 하면은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 뭐 그런 결론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좀 더 이 기사를 가지고 찾아봤는데 실제로 로스팅 할 때 이런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로스팅 기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건가요? 그거는 모르는데 특허를 받았으니까 뭐 그러면은 뭐 방법이 있나 보네요. 네, 주빈 커피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예. 그 여의도에 주빈 커피라고 송주빈 선생님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다녀오셔서 그 원두 선물을 받아서 내려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주빈 커피에서 항산화 커피, 그러니까 클로겐사를 유지시킬 수 있는 더 양을 그대로 다운시키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 로스팅 방법이 있나 봐요. 그거를 이제 그 주빈 커피 여기서 어떤 걸 내놨냐면 항산화 트리플 다운 로스팅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뭐 트리플 악셀 뭐 이런 것처럼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특허를 받았대요.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빈 커피는 오랜 노하우의 로스팅 기술을 바탕으로 이 손실을 최소화해. 그러니까 이 손실이라는 거는 항산화에 대한 손실이겠죠. 항산화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해서 기능성 원두와 이의 제조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라고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 기사와는 별개의 기사였어요. 이게 어떤 로스팅 기법인지 몰라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거를 적용했던 것 자체도 신기하고. 네. 혹시 이 트리플 다운 로스팅, 항산화 트리플 다운 로스팅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찾아볼 때는 없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생소한 거라서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게 뭐 로스팅에 대한 그 되게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요런 기법 자체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항산화 효과까지 생각하면서 제가 로스팅 하지는 않거든요. 제 건강만 생각하지. 그렇죠. 그걸 드시는 분들의 건강까지 생각한 적은 없어서. 이 연구팀에서 한 가지 또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열 처리 시간이 정확할까라고 그 기자가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교수팀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로스팅은 좋다라고 확언할 수 없다. 앞으로 찾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특허가 난 건가요? 그거는 그 별개의 거고. 그거는 주빈 커피에서 특허를 낸 거고. 그 조사하는 그 관계기관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네, 했다. 이런 연구 자료를 내는 기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무겁습니다.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이런 결과,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 나와서 좀 흥미로운 것 같긴 해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네. 나중에 뭐 커피에 대한 우리가 생각들도 좀 많이 바뀔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조사한 자료는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금 했던 거랑 좀 연결되는 형태인데 커피 믹스를 많이 마시면 허리둘레가 증가돼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닐까? 그렇죠. 우유가 그 프림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그 허리둘레가 증가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 넌 슈가에 대한 마케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예. 설탕 때문에 허리둘레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 마케팅에 그 카피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예. 뭐였죠 그게?
카제인 나트륨? 네. 그거예요? 그걸 이게 기존에는 뭐 설탕을 사용했던 거를 뭐 그걸로 대체를 했다라는 그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나서 그게 이 다이어트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나름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커피 믹스를 많이 마시면 허리둘레가 증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전남대 식품영양학과 팀에서 1년 동안 조사를 했나 봐요. 인스턴트 커피 믹스의 섭취가 늘어날수록 허리둘레와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증가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어요. 이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최근호에 소개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팀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루에 한 컵 이상 인스턴트 커피를 섭취하면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중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상승한다라는 연관성을 찾아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커피 믹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나 봐요. 인스턴트 커피의 주 원료는 커피 원두, 백설탕, 원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설탕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설탕에는 그런 위험한 인자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커피 믹스 섭취와 공복 혈당, 허리 둘레 등의 상관성을 보인 것은 커피 믹스에 든 백설탕 등 당류의 과다 섭취 때문에 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평균 커피 믹스 한 봉지당 22.8칼로리 높은 건가요? 네, 그 높은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당류 아. 함량이. 그래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조사를 했어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인스턴트 커피 믹스의 지방 함량이 7.7에서 14% 정도. 일반 우유 같은 경우는 3.4% 정도 되는데 2배가 넘네요. 2배에서 3배가 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전체 지방 중에서 혈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포화 지방 있잖아요. 그게 99에서 100%래요. 그럼 이 내용을 듣고 커피 믹스를 이제 안 드시는 분들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제가 오늘 커피 믹스를 2잔을 마셨거든요. 근데 커피 믹스는 뭐 이건 제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설탕 맛에 먹거든요. 커피 믹스를. 그 단맛이 필요해서 먹는 커피라서 그 과하지만 않으면은 뭐 정신 건강에도 괜찮고 그리고 뭐 맛도 만족시켜주면서 그리고 뭐 요즘에는 제가 김우빈이 될 수는 없지만 김우빈이라고 그 믹스 커피 광고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분위기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아침에 믹스 커피 향을 맡을 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있는 그런 공간에서 그 믹스 커피의 그 향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선호하는 믹스 커피 있어요? 그 노란색 봉지 있는 게 그게 맥심? 네. 맥심 좋아해요? 맥심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맥심에서 여러 가지 상품이 파생돼서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 뭐가 있죠? 뭐 맥스웰도 있는 것 같고. 맥스웰. 맥스웰은 맥심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뭐 별개의 브랜드긴 한데 그게 대명사처럼 돼버린 것 그렇죠. 같아요. 믹스커피 대명사가 맥심이 맞긴 맞죠. 여전히 꽤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걸요. 네. 맥심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연화커피. 이게 맛이 틀리긴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크림이나 우유 성분이 좀 더 들어간 커피가 저한테는 입맛에 맞아요. 네. 그러면 약간 라떼류에 가까운 믹스커피를 찾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확실히 맛있긴 맛있고 때로는 드립커피나 뭐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뭐 그런 거보다 그런 믹스커피를 더 땡길 때가 있죠. 믹스커피는 저도 뭐 대한민국 남성이라서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엄청나게 먹었어요. 처음에 부대에 갔을 때 그날 마셨던 커피 잔수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8잔을 먹었거든요. 18잔이요? 네. 어떻게? 그 행정반에 대기를 하면서 쉬지 않고 먹는 거 아니에요? 거의?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커피 한 잔 할래? 커피 한 잔 할래? 그렇게 먹었던 게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뭐 10년이 넘었지만 한 18잔을 마셨던 거예요. 20잔까지는 아니고. 근데 그걸 다 마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그렇게 커피를 즐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잘 즐기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와, 그때 너무 질리게 먹었었어요. 18. 그리고 이건 또 약간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커피 믹스를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뭔데요? 뭐 노가다 뛰시는 분들이라든지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배운 건데
그냥 커피 믹스를 따서 그냥 입에다 털어놓고 응. 물을 마시고 응. 그 양치할 때처럼 한 다음에 마시면은 저도 그렇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진짜? 예, 맛있어요 정말. 차가운 물로. 네, 차가운 물로 해도 맛있어요. 오, 집에 가서 해봐야겠다. 그리고 급하게 응. 보통 커피를 마시면은 그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아니면 냉커피 마시더라도 천천히 마시는 약간 그 여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빨리 바빠요. 먹고 빨리 일하러 가야 커피도 되니까.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응. 믹스 커피 입에 털어놓고 물 넣고 그 양치하듯이 웅웅웅 한 다음에 바로 가시는 거예요. 뭔가 되게 진할 것 같은데. 굉장히 진하죠. 예. 근데 맛있어요. 가끔씩. 예. 약간 봉지라면 생각나는데요. 그런. 봉지라면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인스턴트 아닐까요? 진짜 한 3초, 5초 만에 탁 네. 먹고 탁 하는. 금방 끝나죠. 예. 음.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십시오. 어. 정말 맛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지금 시도해보시면- 바로 해보실 수 있어요. 예. 먹고 나서 컴플레인은 걸지 마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기사는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10분 남았죠? 지금 우리 여기 나가야 될 시간이. 나가라 그러면 녹음하고 있는데 쫓아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스타벅스 얘기예요. 스타벅스의 리턴만 바리스타? 리턴만 바리스타라고 그 기존에 스타벅스에서 점장이나 부점장 뭐 이런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나가게 돼서 다시 재취업한 뭐 그런 제도가 있나 봐요. 저는 딱 듣기에 리턴맘이라고 하기에는 슈퍼맨 리턴즈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들도 일종의 스타벅스에서 굵직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셨을 텐데 그런 제도가 생긴 건가요? 아니 원래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리턴만 바리스타가 100명이 넘어섰다 이렇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스타벅스 광고인 것 같은데 좀 소개해줄 만한 어떤 그런 시스템? 기업 시스템인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건 지금 현 정부의 그 취업률 상승시키는 네 그런 거랑도 좀 맞물리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전국에 1,04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대요, 스타벅스가. 1,040개. 네. 전 1,000개인 줄 알았더니 40개가 더 있군요. 1,040개인데 네. 약 11,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다 정규직이라는 거. 신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80%. 남자들보단 여자들이 좀 많이 한다라는 사실 얘기네요. 저도 생각해 보면 갔던 스타벅스 매장들에서 네. 남자들보단 여자분들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매장 관리하시는. 그러면은 그게 맞네요. 보통 어떤 직장에서도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전선에서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 뒤로 취업 전선 뒤로 빠져서 다시 복직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 다시 리턴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때문에 여성 비율이 많아진 그럴 것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얼마 전에 그 이케아가 새로 오픈한다는 그 고양시인가 거기서 이케아가 새로 오픈한대요. 혹시 광명에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케아에서 일하실 분들을 이제 네. 인크루트하는 네. 사람을 사람을 뽑는 어떤 취업 박람회 그런 게 네. 열렸는데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 이케아의 취업 그 혜택 자체가 일단 정규직이고 시간제로 원하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주부들이 많이 복리후생 자체가 좋아서 복리후생제가 굉장히 좋아서 많이 몰렸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의 체계, 업무의 체계가 그런 식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고 사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일반적인 자영업 카페라든지 우리 커피 업계의 현실에 좀 부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퀘스천 의미이긴 마크가 하지만 네. 그래도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좀 마음 편하게 그런 여성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또는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 또 취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네. 이게 또 경력도 인정이 그대로 되면서 다시 네. 복직하시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리턴만 바리스타는 그 육아도 병행할 수 있게 주 5일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 매장 관리자로 일을 하면서 또 상여금, 성과금, 학자금 뭐 이런 혜택도 받고 또 거주지에서 가까운 매장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또 원할 경우에는 전일제 근무도 가능하대요. 복리후생이 괜찮네요. 네. 스타벅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굉장히 그 뭔가 자부심, 자기의 브랜드에 그런 대해서 부분 프라이드는 많이 느끼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나오신 분이긴 한데 스타벅스에 대한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배워갈 만하죠. 자랑을 많이 네. 하셨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은 고되긴 하대요. 음. 그 얼핏 듣기로는 그 스타벅스에서 개발되는 메뉴만 다 만들 줄 알아도 네. 엄청난 메뉴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이게 리뉴얼되는 메뉴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가 봐요. 예. 아 리뉴얼이 돼요 메뉴들이? 그 리뉴얼이 되는 네. 것도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창작 메뉴들도 있는데 그게 회전이 굉장히 빠른가 봐요. 그 유행에 또 따라 생각해 보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시즌마다 뭐 특정 이벤트가 네. 있을 때마다 항상 메뉴들이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그 레시피 같은 거를 또 외워야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 빠르게 그 안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메뉴들을 생산해야 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많은 것도 배울 수 있지만 힘든 부분도 있긴 하대요. 근데 확실히 그런 스타벅스 매장을 가면은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얼굴 표정 이런 것들 보면 뭔가 활기차 있는 걸 볼 수 느끼거든요. 항상 갈 때마다. 그렇죠. 그리고 진동벨 같은 게 없잖아요. 네. 일부러 놓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항상 음. 목소리로 대화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일명 그런 정책도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간혹가다 뭐 모든 매장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음. 그래도 그냥 저희가 봤던 그런 여느 매장보다는 그래도 웃으면서 응대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 내용을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그 바리스타들의 얼굴을 봤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 뭐 그러면 저희는 어쩔 수 없죠. 저희가 현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의 뭐 기분에 따라서 바리스타들의 얼굴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저희가 봤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스타벅스 매장에서 서비스하는 분들의 그 모습들은 좋게 인식되어 있어요. 물론 스타벅스가 안 좋은 면도 있어요. 다음에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네. 안 좋은 면이라기보다는 좀 스타벅스가 굉장히 그 자본주의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노동 착취 얘기도 많이 나오고 물론 그 일반적인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착취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그 생산 뭐 그런 쪽에서 착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좀 끊이지 않는 그런 괴담과 그런 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런 시스템 자체는 높이 사줄만 하죠. 네, 이 어차피 사람이 일하는 공간이고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뭐 그 커피 전문점 뭐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나쁜 얘기가 부각돼서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개인차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입장차 그리고 어떤 내용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걸 들었는지에 따라서 또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준비하신 그 기사 내용들을 네. 알려주셨는데 조금 무거운 걸 가져오신 것 같아요. 오늘 좀 무거웠죠. 저는 시간도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제가 좀 재밌게 그 첫 번째 그 에필로그 편보다 그 에필로그가 네. 잘못된 거였어요. AS 한번 해야 돼. 아 그래요? 에필로그가 마지막에 하는 그래요? 어떤 그 소설책의 마지막 단계라 그래서 저의 그 영알못이 에필로그 편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부록인가요? 첫 번째 들어가는 말, 머릿말. 네. 그 부분과 좀 이어서 저희가 재밌게 꾸며보려고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재미있었는데 오늘 상황이 좀 약간 안 받쳐주네요. 네.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네. 뭐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전화도 계속 오고 네. 문자도 오고 네. 바빴죠? 저희가 좀 인기가 많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로빈님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이거 정리하는 의미에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지만 항상 다음 이야기들을 항상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뭐 무거운 얘기도 있었고 가벼운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다음에는 조금 더 제 관점에서 조금 다시 풀어 보면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얘기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공감하는 커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위노님께서 이제 네, 저는 오늘 기사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걸로 우리가 재밌게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좀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은 저는 뭐 그걸로 만족이고요. 다음번 방송에서는 더 재밌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고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네, 뭐 다루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소개해주고 싶은 이야기, 카페 아니면 또 다루고 싶었던 주제가 있다면은 뭐 댓글로 저희 방송 댓글로 네.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네. 한 편에 다 소화를 할 수 있으면 해보고요. 안 되면은 두 편으로 쪼개서. 그리고 카페 소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벤트 행사 같은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남겨주세요. 이메일 제가 그 팟빵 주소록에 남겨놨거든요. 그 정보란에 이벤트 같은 것이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네, 카페에서 일어나는 그 행사라든지 그런 사소한 이벤트를 지금은 저희가 다 받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편으로 할게요. 뭐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광고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할애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저희 쪽에 요청해 주신 분들에 대한 소개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